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래시 프로페셔널 CC 버전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래시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플래시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챕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텍스트 도구에 대해서 자세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나중에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텍스트 효과 등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쓰일 수 있는 도구 요소입니다. 플래시에서 텍스트는 가장 우측의 속성 창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정적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되어서 프로그래밍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 요소로도 입력받아 출력하는 그런 텍스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정적 텍스트 속성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글자로 장식용으로 또는 내용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튼으로 만들어서 클릭했을 때나 마우스를 올렸을 때 등 어떤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연출을 할 수 있고 또 글자에 애니메이션을 주어 다양한 텍스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플래시 자체에서 텍스트에 링크를 주어서 바로 다른 페이지가 열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글자 도구만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에 대한 속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죠? 문자 패널의 속성에서는 텍스트의 유형을 결정하고 위치나 크기를 조정하고 또 문자의 폰트, 어떤 폰트명, 그 다음에 스타일이나 크기, 문자 간격, 색상과 같은 기본적인 서식뿐 아니라 단락 옵션으로 단락의 속성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옵션이라는 확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링크 걸 주소나 대상 또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라는 옵션 속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글자에 다양한 효과들을 더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해 주어야겠죠? T 모양의 아이콘이 바로 텍스트 도구입니다.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화면은, 즉 스테이지에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게 되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때 글자를 입력하여 줄 수 있습니다.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 입력 상자가 나타나서 글자 주변에 테두리와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자들을 선택하여 우측 속성 패널에서 텍스트의 다양한 속성들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입력한 후에 글자 스타일을 바꾸어 준다든지 폰트, 그리고 글자의 크기 등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조정, 텍스트의 효과를 주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글자를 선택했다면 오른쪽 속성 패널의 필터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나타나 있는 필터 속성을 확장시킨 다음에 보시면 위쪽에 플러스 단추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단추를 오래 누르시게 되면요. 필터 추가 기능이 나타나면서 그림자, 흐림, 광선, 경사, 그라디언트 광선, 그라디언트 경사, 색상 조정, 이러한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글자의 플래시에서 우리가 다양한 효과들을 바로 적용해주고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필터는 글자에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모두 제거하거나 모두 활성화, 모두 비활성화 옵션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채우기, 색 채우기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단색을 칠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 자체의 글자 색상을 속성에서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자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비트맵으로 글자를 채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특별한 효과를 원하실 때는 글자 자체 고유의 속성을 깨트려 주시고 이것을 벡터 이미지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영문으로는 break apart라는 메뉴를 실행하여 주시면 글자 속성이 깨지면서 이게 일반적인 도형과 같은 상태로, 즉 플래시의 기본 도형이 어떤 속성이었죠? 바로 모양 속성이었습니다. 영문으로는 shape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로 글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마음대로 그라디언트를 넣던지 패턴을 넣던지 여러분들이 색상을 적용해주고 2차적인 다른 작업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트맵으로 채우기에 대해서 익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과 동일하게 글자에도 비트맵, 즉 사진으로 글자를 채우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트맵 이미지를 먼저 불러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라이브러리로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사진을 불러와 줄 수도 있고, 또 컬러 패널을 꺼내어서 컬러 패널에서 옵션 중에서 지금 4번으로 체크되어 있는데요. 비트맵으로 채우기, 비트맵 필이라는 이런 옵션을 클릭하면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죠. 사진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을 골라주면은 채우기 란에 우리가 불러온 사진으로 채워지는 걸 볼 수 있고, 이때 칠하기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원하는 면에다가 클릭하여서 바로 원하는 사진, 즉 비트맵 이미지로 벡터 면을 칠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어떤 도형뿐 아니라 글자에도 사진을 채워주면 그만의 독특한 효과를 연출하고, 또 여기 애니메이션까지 나중에 추가하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글자 도구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 도구와 그 속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플래시로 돌아가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시로 돌아오셨다면은 우리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 문자를 만들어서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액션 스크립트 3.0을 눌러서 새 문자를 만드는 거 여러분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 3.0을 누르면은 새 스테이지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텍스트 도구를 가지고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항목에서 효과 항목을 통해서, 필터 항목을 통해서 어떤 글자의 어떤 효과들을 주는 과정까지 기본 연습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글자를 써서 여기 안에다가 다양한 색상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 화면에다가 글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깜빡이면서 커서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글자를 써주겠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요. 선택합니다. 오른쪽 속성의 문자 부분에서 폰트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영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문 글꼴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간격을 통해서 그 자간을 넓혀줄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해주실 수 있겠죠? 이 이상 크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자유 변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글자를 크게 이렇게 늘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크게 만들어줬어요. 안에 면을 칠하려면 글자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좋겠죠? 자, 이 상태로 글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자 상태일 때는 오른쪽 문자 이렇게 계속해서 폰트도 바꿀 수 있고 크기 색상을 모두 다 글자 속성으로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칠하기를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색상 패널을 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형 그라디언트,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했었는데 지금 제가 계속 클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글자 상태일 때는요, 단색밖에 칠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자를 좀 더 멋있게 꾸며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나 포토샵에서 만들어 온 어떤 사진,
등을 요 안에 채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은 글자를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일반적인 모양 상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글자를 한번 꿰뜨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선택하신 채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봅니다. 세부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리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단축키 컨트롤 B, 그죠? 이 분리를 눌러주시면요. 자, 글자가 4조각으로 잘라진 게 화면에 나타나죠? 하지만 지금도 여기서도 텍스트 상태이고 텍스트가 덩어리였던 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졌을 뿐이고 이게 아직 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모양 상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전체 선택을 해주셔서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한 번 더 분리, 단축키 컨트롤 B, 영문으로는 브레이크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분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자 이제 텍스트 속성이 모두 사라지고 오른쪽 속성 부분에 보시면 모양 속성, 영문으로 쉐이프 속성이 됩니다. 색상도 바꿔줄 수 있죠. 물론 단색도 바꿔줄 수 있지만 이제 그라디언트도 적용이 되겠죠. 색상 패널을 열어서 단색 부분을 선형 그라디언트로 바꿔봅시다. 바로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사형 그라디언트 또는 다른 형 그라디언트도 만들 수 있죠.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채색하게 되면은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지는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고 그라디언트는 우리가 색상 패널, 컬러 패널에서 바로 이렇게 변경해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글자에 그라디에이션이 적용된 특이한 글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깨뜨려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제작한 다음에 깨뜨려주면 폰트가 없어서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해당 폰트가 없어서 글꼴이 깨지는 문제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글자에 하나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할 때 또는 글자를 변형하고자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맵 이미지로 글자를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여서 화면에다 똑같이 하나를 넣어보죠.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요. 자, 글자를 키워줍니다. 자유 변형 도구를 가지고 글자를 크게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글자를 키웠는데요. 지금 글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글자 상태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주지 않고 처음에 글자를 입력하면 무조건 해당 개체는 글자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분리를 시켜준다고 했죠? 컨트롤 B. 자, 그러면 이렇게 나뉘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자, 분리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역시 칠하기를 위해서는 색상 패널로 들어가 주는데요. 단색이 아니라 비트맵 채우기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비트맵 채우기를 클릭함과 동시에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우리 예제 지금 14번 하고 있는데 14번 폴더 안에 보시면 pattern.jpg라고 하는 사진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비트맵 채우기라고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맵 채우기의 이미지가 로딩되면서 우리가 가져온 비트맵 이미지가 색상 패널 하단에 작게 나타나 있고 이것이 자동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속성 패널 옆에 있는 라이브러리 단추를 누르시면 pattern.jpg 이미지를 라이브러리의 저장소에 가져와진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속성 패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글자에 이미지가 채워지면서 굉장히 예쁘고 특이한 형태의 그래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분리가 된 후로는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글자를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PI에서 이 I라는 글자만 선택해서 밑으로 따로 내린다든지 혹은 마지막에 있는 T, 중간에 있는 T라는 부분 선택해서 혹은 중간에 있는 U라는 부분의 윗부분만 살짝 선택한 다음에 이 모양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죠? 또는 지울 수 있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짧게 지워준다든지 또 여기에서 E라는 부분의 왼쪽 부분을 선택하여 역시 지워줍니다. 얇게. 이런 식으로 글자를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글자를 선택했을 때 여기 도구 모음들 중에서 자율변형 도구가 있죠. 이 자율변형 도구를 활용하면 살짝 로테이트도 가능하게 되겠죠. 또한 이렇게 길게 늘리거나 전체적으로 이런 작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P자를 선택해서 살짝 회전을 주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분해하게 되면 그라디언트와 비트맵 속성으로 글자를 칠할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개체를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우리가 글자 속성을 다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번 깨뜨려진 글자들은 모두 다 속성이 모양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폴더 안에다가 글자 완성본을 저장합니다. 문자 응용 완성이라고 해서 완성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또한 하나의 글자, 깨뜨려진 글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엔벌로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엔벌로프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하면은 조절점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조절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왜곡된 효과를 이와 같이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절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그런 왜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텍스트도 오른쪽 클릭하여서 엔벌로프를 적용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조절점이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텍스트로 이렇게 변형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일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텍스트를 입력해보죠.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여서 우리가 밑에다가 어도비 공식 사이트의 주소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좀 약간 작게 줄여주죠. 글자의 색상은 이렇게 변경하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오른쪽 하단 가쪽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지금 co.kr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넣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 글자 부분을 클릭하면 어도비 공식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링크를 걸고 싶은 건데요. 플래시에서 글자에 링크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속성창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지금 단추와 같은 버튼을 지금 테스트로 만들었는데요. 오른쪽 속성 창에서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을 확장시키시고 이 링크 부분에 바로 이 글자를 클릭했을 때 넘어갈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http 이렇게 웹 형식으로 adobe.co.kr 이 주소가 바로 한국 어도비 공식 사이트의 주소가 되는데 이렇게 링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선택 툴로 글자를 잡아주신 다음에 속성의 옵션에서 링크 그럼 대상은요. 여기서 대상을 따로 써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언더바 플랭크 여기 이제 새 창으로 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값을 넣어주시고 이 완성본을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SWF로 한번 내보내 봅시다. 그동안은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면서 내보내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컨트롤 메뉴에서 컨트롤 엔터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실행시켜서 미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시면 SWF 동영상 내보내는 중 하면서 플레이어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다른 텍스트 체질은 그냥 그래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오른쪽에 우리가 마우스 그 링크를 걸어준 글자에 마우스를 대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링크를 걸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손가락 버튼으로 자동으로 커서 포인트가 변경이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시면 새 창이 뜨면서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새로운 브라우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링크 거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자 부분을 만들고 선택하고 오른쪽에 속성 패널에서 옵션을 확장시켜서 링크와 대상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동 경로로 글자에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깨뜨리는 기능, 여기에 다양한 칠하기 기능을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엔벌로프 효과 등 다양한 글자 속성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